어, 어.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 보직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증열 강의 시작해야죠. 네, 앞 강의 좀 들으신 걸 전제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보직에 좀 맞춰서 뭐 기초적인 설명은 뭐 앞에 이 공통 강의로 드렸고요. 보직에 좀 특화된 좀 말 그대로 증열을 보여드리는 부분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혹시나 뭐 다 뭐 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엔간하시면 지난해 보호직 후기는 뭐 양 많지 않으니까요. 꼭 좀 어느 정도는 좀 보고 꼭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질문 내용을 이거 전체 후기를 보시면 뭐 대략적인 거를 이제 감을 잡으신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듣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는 느낌의 강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일단 6장에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 질문들 어떻게 나왔는 건지 좀 쭉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재료들을 보호직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말재료들 어떻게 좀 정리하시는지 살펴보고 5분 발표, 그다음에 직무형, 상황형, 지난해 후기들 중에 좀 골라서요. 뭐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스펙트럼, 또 지원 기관도 업무들도 좀 다양하게 좀 분류를 해가지고 고른 다음에 좀 분석적으로 어떠한 것들 또 여러분 주의하실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 강의적인 일반적인 얘기는 여기서 드리진 않을 거고요. 보호직에 좀 특화된 부분들만 좀 좁혀가지고 말씀드리겠다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장의 7장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뭐 찾으면 다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긴 합니다만 또 좀 주요한 것들 말재료가 듬직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골랐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시작할게요. 음, 일단 핵심적인 준비 사항은 당연하게 뭐 당연하게도 본인이 부처라고 하기 여러분 기준 이제 부처라기보다는 이제 뭐 그 범죄예방국 그러니까 보호직에 관련된 업무는 크게 두 가지죠. 보호와 관찰, 뭐 보호 관찰직이에요. 보호와 관찰 두 가지니까 그 두 가지 관련된 것 중에 뭐 그렇게 좀 빤하시긴 합니다만 여기는 또 특히 이제 좀 좁혀서 관심 업무나 관련된 정책들 이거 뭐 질문제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관련된 노력이나 장점, 뭐 경험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제일 좀 마음에 걸리시는 분이실 겁니다. 뭐 딱히 이게 이쪽 연관된 경험이라는 게 좀 있기가 좀 어렵잖아요. 본인이 뭐 소시적에 좀 껌 좀 껌좀 씹고 침 좀 뱉어보셨던 비행청소년이시면 개과천선 뭐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뭐 전자발찌를 차본 경험 이런 게 있을 리도 없겠고요, 당연하게. 그래서 좀 업무에 좀 도움이 됨직한 경험들이나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법 전공했다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뭐 소년보호 쪽이면 뭐 예를 들면 시민이야기나 아동 뭐 관련된 뭐 이런 전공이거나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있겠고요. 뭐 사회복지 쪽 뭐 이런 뭐 좀 넓게 보고 직무에 조금은 그래도 좀 연관성이 있는 뭐 요 정도를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따가 좀 이따 설명을 좀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험은 좀 서로 간에 별로 없다. 라는 걸 아마 후기를 쭉 보다 보면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직무형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본인만 뭔가 특별한 경험이 없거나 뭔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좀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장기적으로 이런 분야 아니면 뭐 이런 업무, 뭐 이런 목표, 뭐 이런 것들은 뭐 많이 묻지는 않습니다만 연관지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장 요두 가지죠. 요게 두 가지가 사실 직무형의 질문이기도 했고요. 올해 뭐 직무형이 나올지는 이제 곰곰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반 경험형이 나오더라도 이거 다 개별 질문으로 묻는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경험으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하시고 정리하셨던 걸 가지고 좀 돌려막기 하셔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준비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뭐 그런 마음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도 보겠습니다만 이제 보호직은 뭐 모든 직렬이 다 고유의 각각의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갖는 고유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보호직도 물론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제 보호 관찰과 소년 보호 쪽은 좀 그러니까 보호와 관찰은 좀 많이 업무 영역이 사실 달라요. 그죠? 많이 다르고 좀 컨셉도 좀 다르고 어프로치하는 방식도 좀 다르고 업무 자체도 뭐 당연히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좀 구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여튼 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국가직 공무원들 채용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직렬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어디는 육체적으로만 힘들고 정신적으로는 좀 덜 힘들 수 있는데 뭐 둘 다 힘들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둘 다 좀 많이 힘든 중에 대표적인 게 보호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보호직을 근무하셨던 분들도 뭐 제가 늘 몇 분들 좀 얘기도 좀 들었었고요.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왔다 갔다라기보다는 뭐 다니시다가 또 딴 데 가신 분들 또 딴 데 가셨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 뭐 서로 간의 얘기를 제가 좀 듣는데
일단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직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업무 자체도 뭐 그러니까 늘 해야 되는 업무, 이렇게 뭐 이렇게 쉬는 타임이 있지 않은 이런 좀 상시적인 업무라는 어떤 긴장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또 뭐 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 안 들어먹기는 서로 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좀 어떤 약간 뭐라 그럴까, 장벽 같은, 인간에 대한 어떤 장벽 같은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좀 느끼신다고 하는 것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인력 부족이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야 진짜로 뭐 소명 의식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원래 뻔히 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인력 부족이 심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학교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관찰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체계가 좀 많이 잡히고 많은 것들이 전자화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어떤 좀 물리적인 근무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또 전자발찌도 뭐 감흥도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부분도 좀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좀 인력도 많이 좀 충원이 된 부분은 있는데, 그러니까 일선 학교 그러니까 소년보호에 관련된 부분은 참 여러 가지로 좀 애로들이 많아서 상당 부분 이제 헌신성에 기대서 좀 운영이 되는 부분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물론 학교마다 뭐 그러니까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워낙 편차가 또 커 보이기도 하고요. 그 말씀은 좀 이따가 뒤에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도와 스트레스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업무적인 특징과 환경도 좀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또 좀 들기도 합니다. 뭐 구체적인 건 후기를 보면서 뭐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재 보시면 맨 처음에는 이제 직렬지문 아카이브라고 해서요. 이제까지 나왔던 질문들을 조금 분야별로 좀 나눠서 총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취지는 여기다가 이제 포스트잇 같은 거 하나 붙여 놓으시고요. 나중에 스터디를 하시건 질문 준비하실 때 대략 요 정도를 준비하면 되겠구나라는 총 합집합,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되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뭐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지만 한 95% 이상은, 뭐 95%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직은 질문을 뭘 받을지를 알고 가는 시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답변을 얼마나 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나왔는지가 관건이지, 뭐 답변을 황당한 질문을 받아서 무슨 답변인지 할 줄 모르겠다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말을 못한다 이런 생각을 물론 하시겠지만 닥치면 다 말은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 차원에서 좀 총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스터디 때 쓸데없는 질문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죠? 이상한 거에 가서 맞박을 받아봐야 면접을 잡는다라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만 하시면 되는데, 일단 요거는 이따가 좀 뒤에다가 좀 설명이 좀 긴데 조금 그래도 드릴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수강생이 또 꽤 많고 또 매일 누적하고 이렇게 제가 취재를 쭉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뭐 요것만 하셔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 조금만 해도 물론 이제 질문이 좀 범용인 질문들이 많아서 뭐 대충 다 커버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일단 요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공직 인적성 관련된 것들이 있었고요. 뭐 요즘은 아니고 좀 예전이긴 한데 뭐 이렇게 뭔가 좀 약간 상황형스러운 거 좀 이런 것도 주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냥 질문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면접에 좀 애드립으로 그냥 물으시는 그런 것들이 좀 있지만, 그 외에는 좀 일반적인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한 재작년부터 이제 약간 질문지도 면접위원이 뭐 임의로 자꾸 묻는 거 거의 없게 인사신청가 아주 정교하게 좀 통제도 좀 하고, 그거에 따른 체크리스트 평가표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요거 외에 벗어나는 질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게 딱 체계가 좀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올해라고 뭐 특별하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인물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정책 이슈도 뭐 그죠? 예, 뭐 예측 가능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준비하시면 뭐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요것도 이따가 좀 정리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음에 시간이 남으시면 약간 보너스 질문들, 시간이 남으면 뭐 시간은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질문지에 있어서 그냥 툭툭 뭐 그냥 아는지 모르는지 정도 확인하는 정도의 단순한 질문들입니다. 이 역시도 지난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면접 시간을 준비해서 많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부담은 없긴 한데, 어차피 준비하시고 또 정책하다 보면 자연히 또 알게 되는 내용도 다 대다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만 준비하면 되자의 느낌으로 제가 정리를 했으니 이것도 역시 이따가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개념 정도 아냐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 전에 좀 케이스백인데 이것도 좀 미리 좀 앞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강생 분이시면 카페에 등업을 하시면, 수강생 분이시면 반드시 등업 신청서가 있습니다. 제출을 하시고요. 한 꼭 매년 한 20% 가까이는 이 카페가 있는지 추가 자료가 있는지 전혀 모르시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강의 때마다 그냥 아예 말씀을 드렸다고 작심하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공통편에 대해서 뭐 후기랑 쭉 있는
그 게시판이 있고요. 그거 외에 별도로 직렬별 저라는 직렬별 게시판이 따로 있고, 마찬가지로 보호직 게시판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별로 그러니까 같이 섞어 놓으면 너무 이렇게 리스트가 좀 많아져서 복잡하고 못 찾는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별도로 분리를 해놨는데요. 요 직렬별 사례집 등등등 여기 다 들어갈 겁니다. 직렬별로 뭐 문제나 후기나 나중에 또 여러분 선배들이 뭐 저와 모의 면접했던 실황 녹음, 쓴 답지, 커멘트 이런 것들도 다 아카이브로 올라갈 거인데, 지금은 일단은 이제 교재, 지금 보시는 교재 웹 버전으로 보실 수 있게 제 밑줄 치고 한 것들은 나중에라도 확인하실 수 있게 제 웹 버전 링크를 드렸고요. 일단 그 밑에 QA 케이스북이라고 있습니다. 보호직 QA 케이스북 링크 타고 가시면 뭐 후기 사례집입니다. 여러분 후기 사례집 풀 버전이 있죠. 근데 뭐 저도 수강생도 많고 매년 뭐 많이 늘다 보니까 상당히 방대합니다. 뭐 보호직은 그에 비해서는 뭐 적은 편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순서대로 풀 버전 일단 보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대표적인 공통 질문별로 해당되는 후기의 질답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재분류해서 편집본이죠. 일종의 에디팅 버전인데요. 뭐 지원 동기, 역량 자질 요런 류의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할래 뭐 등등등 뭐 많이들 묻는 흔한 질문들, 아까 질문 아카이브에서 보셨잖아요. 뭐 그 질문에 대한 주요 굵직한 질문에 대한 다양한 답변 사례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죠? 예, 뭐 요런 류의 것들, 그래서 답변들을 좀 비교해 보실 수 있게, 뭐 풀 버전 보셔도 다 있는 내용이긴 한데 좀 분류하다 보면 좀 비교해 보기도 좋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답변을 준비하시거나 답변을 준비하시기에 좀 막막한 것, 아까 기출 아카이브에 보는 여러 질문 중에 막막하시면 요거 들어오셔서 하나하나만 눌러보시고요. 눌러보시면서 비교해 보시고, 그죠? 또 본인 것도 한번 준비된 대로 비교해 보시고, 또 벤치마킹 할 것도 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또 얼마나 열심히 또 찾고 공부하고 준비하셨겠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면접이라는 게 준비한 걸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최대한 노력한 엔딩 결과물이니까 요거를 공부하는 재료로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강의보다는 10배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후기라고. 근데 이제 후기는 대면 하시고 막 스터디 할래요 뭐 자꾸 이런 걸로만 자꾸 저기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게 좀 있어서, 일부 좀 그런 분들은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기본기를 좀 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좀 이용하시기 편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요거를 좀 주요한 레퍼런스로 좀 삼아주시면 좋겠다. 한 가지, 이제 지난해 거 2020년 거는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는 직무형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딱 몰아넣어 가지고요. 아예 그냥 요것만 쭉 물었는데, 그거를 이제 질문별로 이렇게 분해하는 게 그렇게 과연 좀 적절할 것 같지는 않고 도리어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애시당초 그냥, 그 전에는 이제 개별 질문이라서 툭툭 좀 분리해서 물었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또 찾으려면 모아 있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다 모아져 있는 셈이랑 마찬가지여서 어차피 흐름 속에서 보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따로 정리하지는 않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까지 보시고, 아까 말씀 카페에는 기타 등등의 자료들을 같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요거와 제 강의와 요거와 또 풀버전 후기를 보시고 요거를 좀 보완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기본 이상의 답변을 준비하시는데 아주 큰 길라잡이가 돼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일단 그래서 일단은 좀 밑자락으로 좀 깔아둘 건 좀 깔아두고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찾아보고 정리하고 준비하신 걸 조금 얹어가면 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부담도 좀 적겠고요. 또 실질적으로 답변의 퀄리티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 얘기를 좀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순서를 좀 바꿔서요. 여기 좀 먼저 하는 게 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재료입니다. 어떤 말재료들을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좋을지 후기를 보셨으면 대략적으로 감은 잡으셨을 텐데요. 뭐 다들 다른 사람들도 별거 없었네, 뭐 이런 느낌. 네,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하는 시간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포인트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들었지만 일단 후기부터 보시고요. 선배들이 대개 어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하죠. 연끌했다고. 참 별거 없는데 참 알바 경험도 이렇게 갖다 붙이고, 멘토링 했던 거 갖다 붙이고, 봉사활동 갖다 붙이고, 야, 또 주변에 내 친구들 예전에 좀 비행 청소년이 있다 이것도 좀 쓰고, 뭐 등등등. 즉 어떤 경험이나 노력이 뭐 구체적으로 찝어서 딱 맞느냐, 뭐 사실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성의, 내가 그래도 뭐 이런 데 좀 자질이 있고 좀 관심이 있고 또 지켜봤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근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시면 다 있습니다. 뭐 대학교 수강 과목부터 뭐 선택 과목, 교우, 그다음에 뭐 뉴스 보신 것, 또 우수 사례 뭐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사이즈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노력의 범위 같은 좀 어느 정도 사이즈로 주로 얘기했으며 또 그에 따라서 면접위원이 어떤 것들을 질문했는지를 한번 좀 직관적으로 한번 보시라고 해서 작년 후기 정도는 직무형 정도는 일단 쭉 보시고 예, 해보시면 좋겠다는 게 일단 1순위. 그 다음에 이제 보시고 이제 내 걸 찾아야죠. 내 말 재료를. 내 말 재료. 내가 뭘 얘기해야 될지. 아, 이 정도면 나도 이런 건 있는데 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험이 됐건 뭐 역량. 아, 제가 뭐 심리학과라 아이들 뭐 심리적으로 이렇게 뭐 트라우마나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으니까 좀 잘할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군대에서 예, 군대에서 좀 빡세게 이러다 보니까 뭐 철야 근무 이런 거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관찰소에서 아주 근무 집중적으로 잘할 수 있다. 혹은 내가 좀 어릴 때부터 무도를 좀 했기 때문에 예, 그뭐 운동신경도 좋고 그래서 뭐 빨리빨리 출동하고 빨리빨리 뭐 이렇게 좀 도망가시는 분들 잡아올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역량입니다. 오케이? 근데 업무에 대한 이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그죠? 그다음에 직무에 관한 관심, 당연히 뭐 보호직 직원 하셨으니까 당연하게 이 분야에 관련돼서 뭐 이러저러한 예, 범죄예방정책국의 뭐 약간 이제 새로운 사업이나 뭐 전자발찌 신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간혹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또 소년원에서는 주로 어떤 애들이 오고 또 주로 어떤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지 않는지 뭐 이런 등등등의 뉴스나 소식은 당연히 관심이 있으셔야죠. 뭐 물론 수험 기간은 당연히 없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을 좀 적금을 좀 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니까 좀 찾아 놓으시는 정도.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노트에다 꼭 메모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크북 앞에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 뜯으셔 가지고요. 그냥 흘려보지 마시고 쭉 옆에다 깔아 놓고요. 뭐 볼펜으로 연필로 간단하게 여러분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좀 아, 나도 이런 게 있다라고 좀 간단하게 메모하는 방식으로 쭉 정돈을 해서 좀 쌓아 놓으시고 그 쌓아 놓은 그 말재료를 가지고 이제 중간 결론은 예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면접이라는 게 논술고사 보러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를 하는 건 좀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죠?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얼마나 말을 못하는지는 오늘 당장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브리핑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제 질병관리청 청장님은 그래도 많이 늦었던데 보니까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 정도 또 가끔 이제 돌아가면서 아마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서도 열대 안 납니다. 그냥 국어책 읽듯이 참 안 넣으시는구나 말하는 게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 공무원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한 건 내가 말할 걸 말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은 면접이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제가 권하고 싶은 좋은 면접은 그런 거죠. 내가 준비할 것, 영혼까지 끌어버려서 그래서 조금 요만한 거라도 자랑할 것, 알아본 것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얘기하고 나오는 것. 질문을 기다리지 말고요. 질문은 내 마음대로 받는 건 아니죠. 앞에서 제가 질문의 총량이 한 95%는 이미 안다고 하지만 그 많은 질문 중에 어떤 거를 받을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뭐 대개는 것도 뭐 한 70%나 80% 정도는 뭐 뻔하게 받을 걸 알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질문을 기다리다 어떤 특정한 질문에 답해야지라고 자랑할 걸 기다리고 있다가 말을 그 질문이 없어서 답변을 못하면 꽝인 거예요. 시쳇말로 면접에서는 말하지 않고 공부한 건 너무 아깝잖아요. 물론 이제 뭐 준비한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픈텍하우스 A4지 한 장 조금 넘는 분량의 텍스트만 얘기할 수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도 뜻 없이 그저 내가 자랑할 거는 질문을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든 밀어넣기 하자고 제가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뭐 5분 발표 같은 건 좋잖아요. 5분 동안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뭐 제시된 뭐 사례를 가지고 조금 적절하게 공직과정 연결을 하면서도 그건 껍데기고요. 알맹이는 여러분의 자랑할 것, 준비한 것,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 면접 준비의 본질을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자랑, 공직사랑. 그죠? 내 자랑, 공직사랑. 여러분들을 기준으로는 뭐겠습니까? 보호직이시니까 내 자랑, 보호관찰 사랑이겠죠. 보호관찰. 이 두 가지 본질을 어떻게든 좀 밀어넣게 하셔야 되죠. 그건 약간 기술적으로 좀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밀어내기. 이런 질문 오면 기다리지 말고 이런 얘기로 이런 식으로 껴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얘기를 하자. 이런 건 약간 테크니컬한 말 그대로 기술적인 이런 좀 밀어내기 연습은 조금 어차피 애드립이니까 이게 어떤 질문이 정확하게 순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애드립을 발휘하는 방법 정도. 대응력을 좀 키우는 정도로서의 말 연습. 뭐 그건 스터디도 해도 되고요. 뭐 제가 주로 권장하는 중얼중얼 후 녹음 후 다시 또 다양한 방식으로 또 밀어넣기 중얼중얼 녹음. 이게 뭐 좋긴 합니다. 또 아까 카페 같은 데는 제가 지난해 여러분들 합격생들
모의 면접 했던 거 제가 촬영은 하지 않고 녹음을 하는데요. 녹음이 더 효과적이고 뭐 서로 부끄럽지도 않고요. 초상권 문제도 없고 그래서 그것도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 모의 면접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뭐 좋은 건 좋다, 아쉬운 건 아쉽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포함된 코멘트까지 다 녹음이 되어 있으니 그거 들으시면서 또 아 나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 좀 벤치마킹 하시고 그러시면 될 일입니다.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말을 하는 게 중요한데 말을 하려면 말할 거리가 있어야죠. 즉 말재료 준비가 면접 준비의 본질이라고 보고요. 얘는 그야말로 기술적인 연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말재료는 내가 어떤 게 필요하냐는 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후기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를 했는가? 이게 레퍼런스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수강생 분들이 되게 다른 데 비해서 면접을 안정적으로 보시고 좋게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강의가 뛰어나서는 아니고요. 당연히 후기들이 점점 이렇게 쌓이다 보니 그거를 딛고 준비를 하시니 뭐 질문도 예상이 되지만 또 좋은 콜의 답변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 덕이 아니고 여러분 선배님 덕들을 서로 보는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자랑 그만하고요. 자, 수업으로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재료들을 좀 분류를 하고 좀 정리하는 시간을 먼저 좀 갖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요 강의를 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자, 일단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선순위는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하러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내 자랑, 이 순위가 기관 사랑입니다. 제가 뭐 요즘 원래 새로 미는 비유법이 하나가 있는데 밥상론입니다. 면접 밥상론. 면접에는 메인 디쉬가 있죠. 메인 디쉬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메인으로 먹는 거 밥 먹을 때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게 메인 디쉬가 되겠죠. 보통 그냥 한식으로 먹으면 뭐 재료가 아주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한우 등심 A2풀짜리 A2풀짜리 한우 등심 그런 건 그 재료 자체가 요리죠. 그냥 구워서 먹기만 해도 되잖아요. 소금만 치면 뭐 요리 같은 게 요리 따위가 필요 없죠. 좋은 재료는 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좋은 건 그 자체가 요리입니다. 그 재료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뭐 경력이 화려하거나 뭐 이게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대개 그냥 서민들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김치찌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이드 디쉬가 있죠. 그래도 좀 그것만 놓고 앉고 조금 굵직하게 뭐 가다못해 뭐 나물을 무친다거나 이렇게 좀 뭔가 어머님들이 하나 정도 메인으로 더 해 놓으시죠. 뭐 저는 이제 가장 좋아하는 조합이 김치찌개랑 계란말이입니다. 두 개의 조합은 뭐 한식의 최고의 조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김치찌개도 대단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고요. 계란말이도 대단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 다 대단한 무슨 테크닉이 필요하지도 사실 않아요. 물론 벽종원 선생님이 들으시면 화를 내시겠지만 그냥 뭐 때려놓고 그냥 잘 끓이시고 성의 있게 끓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만 있을 건 아니죠. 약간의 좀 밑반찬은 좀 있어야죠. 밥살 거 두 개만 떨름 넣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콩자반, 멸치볶음, 뭐 김치, 깍두기 조금씩 뭐 그냥 젓가락에 한번 가거나 말거나 하는 것도 좀 구색을 갖추면 되죠. 자, 본인 얘기가 바로 메인 디시입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바로 본인이 움직이시고 본인이 경험하시고 요게 메인이고요. 사이드 디시 그러니까 하는 업무니까 본인이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뭘 하게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게 이제 사이드 디시가 되겠죠. 그에 따라서 약간의 정보적인 것 그죠? 예컨대 뭐 보호관찰 소년 보호 관련돼서 1호부터 10호까지 뭐냐 뭐 소년원 가는 건 몇 호냐 뭐 이런 류의 퀴정 질문들 뭐 전자발찌 대상자가 누구냐 뭐 이런 류의 퀴정 질문들은 그야말로 밑반찬의 사이드 밑반찬 멸치볶음 콩자반 같은 거예요. 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뭐 구색은 갖춰니까 좀 아셔야 되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순위예요. 1, 2, 3순위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물론 1순위와 2순위는 물려 있죠. 김치찌개와 어울리는 게 계란말이듯이 된장찌개와 어울리는 건 좀 심심하고 그러니까 좀 자극적인 약간 매콤한 무엇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잖아. 그게 두 개 좀 짝으로 좀 움직이죠. 즉 본인의 경험과 업무를 좀 잘 이렇게 믹싱시키는 고민. 그게 면접 준비의 처음 스타팅 포인트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제 후기에서 해결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어떤 재료가 그러면 가능한지를 좀 분류해서 좀 보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후기는 좀 보시고요. 2020년만 있지 않고요. 2017년에도 거의 동일한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다고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쭉 스캐닝 을 좀 먼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본인 경험과 관심
자, 어떤 게 있겠냐? 관련 경험이 있으면 좋습니다. 보직에 연관된 경험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딱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비행 청소년, 소시적에 좀 놀아봤다든가, 뭐 어디 학교도 좀 갔다 왔다든가, 뭐 이런 거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저는 못 봤어요. 아니면 관련된 경험들이 좀 있죠. 뭐 그쪽에 뭐 연고가 있거나, 뭐 예를 들면 가족 중에 뭐 예를 뭐 그런 친구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소시적에 같이 놀았던 친구가 뭐 이렇게 아주 저기 학교 잘리고 뭐 학교 좀 다른 학교에 좀 들락날락 거렸다든가 뭐 요런 정도 아닌가 싶어요. 가족이나 뭐 친인척 얘기 아니면 이것도 뭐 있는 분들만 있지 뭐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기타 등등 좀 직렬과 연관되는 경험들일 텐데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직은 여러 가지로 근무가 좀 여러 가지로 이제 경무와 스트레스가 좀 짬뽕이 된 좀 어려운 직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좀 업무가 좀 힘든 직렬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팀워크입니다. 그 팀워크가 좋기 때문에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끈끈하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사실상 끈끈하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보직도 있고요. 고용노동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반대로 끈끈하지 않고 좀 개인주의적이다라는 거에 대표적으로 저는 세무직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그만두는 분들이 입직하고 1년 만에 그만두는 분이 한 40% 가까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고용이나 보호는 엔간하시면 거기서 그냥 있으세요. 강도에 비할 바가 아닌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팀워크입니다. 서로 힘들고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힘들더라도 그렇게 뭐 정신적으로 야 뭐 이런 좀 자괴감이 들거나 이렇게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나름대로 긍지와 보람도 당연히 있으니까 또 그러기도 하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사람을 상대하는 건데 직렬 중에 가장 피곤한 사람을 상대하는 게 여러분입니다. 뭐 세무 민원 이런 건 민원도 아니죠. 예를 여러분 기준으로 하면 범죄를 저지르고 나와서 재범의 우려가 있는 분들을 관리하는 것과 또 맨날 사고 치는 애들 그런 친구 참 말도 안 들어 처먹는 애들 얘기를 하고 어떻게든 사고 안 치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미션이잖아요. 가장 말 안 듣고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트레스 경험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 중에서 예전에 뭐 알바가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민원인을 상대하고 또 CS라고 하죠. 예를 들자면 고객의 불만이나 이런 클레임들을 처리하고 원만하게 하는 뭐 그런 것들, 그런 경험들도 주요한 이런 것들도 좀 익숙하다. 익숙하다, 뭐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좋은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또 스트레스에 관련된 부분에서 주로 따라 나오는 질문이 해소법입니다. 어떻게 푸는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개별 운동, 무슨 음악, 뭐 요가,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팀으로 하시는 거를 또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팀 지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동아리에서 이러저러하게 뭐 잘 안 돼가지고 서로 좀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는데 야 우리가 그러면 그냥 술이나 한잔 하자 그리고 치맥 학교 앞에 치맥 먹으면서 또 뭐 선배들 뒷담화 교수 뒷담화 해가면서 우리 잘해보자 우리는 저러지 말자 이래서 으쌰으쌰 했다 뭐 이런 류의 경험 또 만약에 뭐 아까 힘들어서 뭐 애들도 말 안 듣고 뭐 무슨 학회에 뭐 이런 걸 맡았는데 진짜 말도 안 듣고 뭔가 안 되고 막 이렇게 막 답답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전임 선배나 선배 찾아가 가지고 상의를 들었더니 야 맥주 한잔 먹자 이래가지고 편의점에서 먹어가면서 뭐 조언 형태로 되게 이제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나오죠. 넌 힘든 것도 아니야 마 우리 때는 뭐 더 뭐 이런 얘기들 들었지만 아무튼 그런 노하우와 또 나름대로 조언과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배우고 또 그런 거를 통해서 조언이나 어떤 격려를 통해서 뭔가를 좀 새롭게 해봤다 좀 잘해봤다 격려 힘을 얻었다 뭐 요런 류의 얘기 즉 그런 스트레스를 어떤 팀의 개념으로 관계 속에서 일적으로 이렇게 같이 그 해당되는 업무에 관련 업무나 어떤 학회 일이나 뭐 스터디나 등등등과 관련되어서 같이 좀 했다 이런 스토리라인을 되게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혹시 있다면 다른 것보다는 혼자 요가하거나 뭐 음악 듣는다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가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팀 지향성이라는 관점에서. 그다음에 말씀대로 팀워크입니다. 뭐 팀워크는 늘 중요하죠. 특히 이제 이런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은 직렬 같은 데는 되게 또 이렇게 규정은 다 있습니다. 당연하게 규정은 있지만 이게 규정이 안 되거나 애매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 현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FM대로만 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말 안 듣는 사람들과 어떻게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또 서로 좋아서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까놓고 말해서. 따라서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배우냐 그러면 주로 구전으로 들어오는 선배들로부터 대물림되는 노하우로 오는 겁니다.
그런 노하우는 언제? 아까 말씀드린 회식할 때나 밥 먹을 때. 야,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약간 좀 꼰대스러운 용어로 보통 전수가 되죠. 야, 그런 애들은 말이야. 원래 이런 애들은 다 뻔히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러지 말고 처음에 좀 보다가 말이야. 요럴 때가 꼭 올 거야. 요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나아요. 지금 미리 얘기해봐야 아무 짝에도 별로 소용없어. 별로 힘 빼지 마.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치지하고요. 그런 게 노하우잖아요. 그죠? 짬밥, 소위 말하자면 짬밥으로 얻을 수 있는 노하우. 그런 것들을 발휘한 경험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본인이 후배들한테 알려줬거나, 그죠? 팀을 위해서 또 하나 또, 그죠? 팀을 위해서 나 혼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 그죠? 먼저 나서서 꼭 내 일은 아니지만, 아유, 사람이 필요하니까 내가 해야지 뭐. 뭐 이런 느낌? 아, 내가 나가야지 또 애들이 또 그래도 예, 그래도 척한 줄이라도 더 볼 텐데 그냥 비번이지만 뭐 누구 좀 있어서 좀 힘든 것이 내가 대신 나갈게요. 오늘은 제가 근무할게요. 또 누구 하면 내가 조금 더 일을 할게요.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서의 팀워크. 그러니까 배우는 느낌과 솔선수범하는 경험.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경험을 생각해 주시면 직렬 특성에 좀 더 부합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뭐 신분 약간 자유권을 제약하고 뭐 이러는 업무들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중요해서 이 원칙은 당연히 지켜야 된다. 관련된 경험 내가 손해 보고 그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뭐 약간만 좀 지키지 않으면 또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에휴 뭐 굳이 그래가 까면서까지 약간 이런 류의 경험이 있죠. 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뭐 어디서 족보라고 해서 있잖아요. 뭐 특정 교수님 같은 경우는 맨날 내는 것만 내도 들고 왔는데 아유 나는 뭐 그거 보면서 그거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지 뭐 예를 들면 소소하게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것도 다 원칙 준수 경험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좀 적어주시는 것도 관련돼서 직무 연결성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체력입니다. 뭐 일단 대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업무 강도가 좀 높고 또 뭐 업무 근데 보호 쪽과 관찰 쪽이 조금 뭐 성격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오래 꾸준히 그죠 기복 없이 좀 일을 해야 되는 업무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무도를 잘해서 뭐 때려잡고 제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이런 건 아니고 다만 좀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고 체력을 관리해서 안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다. 이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운동을 꾸준히 했다거나 꼭 무슨 무도가 아니어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또 중요한 연결시킬 수 있는 경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아니더라도 이런 정도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앞세워서 직렬에 다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앞세워서 좀 뭐 경험형이 나오더 이런 쪽의 경험을 조금 더 먼저 밀어넣기를 하시고요. 또 직무형도 뭐 관련된 거에 관련된 게 있으면 이런 얘기를 뭐 답변이나 쓰실 때 조금 더 부각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그타 다른 거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겠냐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전공이나 수업은 법 전공하시는 건 뭐 자랑하면 되겠고요. 뭐 사회복지나 상담, 심리학 뭐 이런 쪽에 관련된 꼭 전공이 아니더라도 내가 뭐 이런 걸 해봤다, 그죠? 뭐 이런 거를 좀 한두 과목 들었다, 영어까지 끌어모으셔서 수강 과목 리스트도 좀 보시고요. 뭐 관련돼서 뭐 요만한 거라도 써봤다 이러시면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적으시는 게 좋죠. 그다음에 기관 경험 참관하시는 건 좋기는 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글쎄요 아마 이제 뭐 그 출간직이죠. 출간직은 아예 그냥 오지 말라고 그냥 배너에다가 뭐 여러분 말고요. 뭐 그냥 특별한 예약자로만 받고 기관 출입 참가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아예 그냥 배너로 띄워놨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도 뭐 눈치껏 봐서요. 원래는 기관 참관들을 되게 좀 자유롭게 해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고생하러 오시는 거라서 가겠다 그러면 땡큐 다 좋아라 합니다. 그죠? 아까 말씀 이게 직무가 좀 힘든 직렬의 특징이죠. 서로 이렇게 좀 아이고 고생하는데 오는데 좀 이런 느낌들이 되게 강해서 뭐 학교가 됐건 관찰소가 됐건 아마 뭐 이렇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여러 가지로 좀 연락도 해보시고 그러시면 뭐 안 돼요 뭐 이런 건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데 뭐 굳이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러면 당연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괜히 좀 걱정되고 그게 그러면서까지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각자만 생각하시는 게 다를 테니까 가시면 이제 뭐 분위기도 좀 보시고 학교든 뭐 관찰소든 간에 분위기도 보시고 현재 만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도 좀 들으시고 뭐 애로나 어려움 뭐 홍보 자료 같은 건 거의 없겠습니다만 뭐 좀 참고될 만한 자료들이 좀 홍보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좀 갖고 와서 좀 보시고 그래서 다녀온 티를 좀 내시는 것도 당연하게 성의라는 측면에서는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못 가더라도 간접 체험이라도 좀 하면 좋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후기를 보시면 거기에
면접위원들이 조언들도 되게 많아요. 뭐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와보면 이런 점들이 되게 힘들다. 뭐 이런 식의 간단한 코멘트부터 시작해서 아예 정색하고 업무에 관련된 얘기를 알려주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전원이잖아요. 그것도 메모하시고 그냥 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직 분한테 전해 들었는데 라고 하시고 그냥 인용하시는 방식으로 그런 괜찮은 멘트들도 그냥 아예 노트에다가 좀 메모를 해서 이렇게 좀 하시는, 그러니까 보고 흘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지만 너가 노트에다가 고정을 시켜놓고 좀 몸에 좀 기억하게 해놓으시면 그 자체도 훌륭한 말재료입니다. 꼭 찾아가고 스타트 10개야만 면접을 잘 보는 게 전혀 아닙니다. 등잔 밑이 어두울 수 있다는 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물어 지인 찬스 이런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듣겠고요. 다음 요거는 이제 책입니다. 요 책이 되게 유명하죠. 제가 뭐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처음 면접 강의할 때 이쪽에 워낙 정보들이 워낙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으면서 이게 사실은 책이 절판이 예전에 나왔다가 뭐 안 팔린 지까지 없어진 책인데 누가 이제 국회 도서관 가서 이 책을 납본된 책을 복사를 해 오셔서 저한테 또 알려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돌렸는데 좀 인기가 있었는지 재출판을 했어요. 이거를 재출간을 해가지고요. 한번 좀 보세요. 이건 이제 소년보호 쪽이라서 여러분들이 뭐 보호관찰 쪽하고는 조금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이런저러한 얘기들이 적혀져 있는 거라서 한번 좀 보실 필요들 많이들 보신다고 후기 보시면 많이 나와 있는 게 그렇습니다. 천정훈파사 이쪽에 소년보호 쪽에는 약간 네임드시죠. 네임드 중에 네임드 뭐 방송도 나오시고 약간 아이들한테 호통편사 뭐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인터뷰도 많이 소식적이 많이 나왔던 그분이십니다. 뭐 TVN에 출연도 하셨고 그러다 보면서 유명인사가 되셨죠. 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소년 재판 얘기. 요 쪽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동영상입니다. 요 제목으로 유튜브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예전에는 유튜브에 이런 게 거의 올라오지가 않아서 제가 뭐 KTV 이런 데 막 그 화질 안 좋은 거 막 연결시켜 드리고 막 링크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엔간한 게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제목만 알려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요거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이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년 보호 쪽은 영상들이 되게 많은데요. 보호 관찰 쪽 관찰소나 이런 것들은 의외로 좀 적어요. 컨텐츠가. 이따 유튜브도 좀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몇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현장을 좀 볼 수 있는 것. 관찰소가 이렇게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뭐 아무나 들어가서 구경하고 이럴 수 있는 데는 아니에요. 그죠? 뭐 방송에서 잠깐 그림으로 나오거나 이런 것도 있고요. 아까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좀 뭐 적극적으로 기관 소개하는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뭐 컨텐츠는 몇 개 안 되지만 그것도 이따 보면서 현장을 좀 느껴보시고 에러를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 겸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업무 현장을 조금 이해하시는 게 그냥 글로 보는 것보단 영상으로 뭐 학교나 아니면 관찰소로 보시는 게 되게 좋잖아요. 그 정도의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기관 업무에서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보시는 건데요. 이따 뒷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뭐 홈페이지의 주요한 정보들, 뭐 기관 소개나 아니면 뭐 업무 분장, 조직 편제, 또 주요한 개념들,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무별로 그것들은 제가 긁어가지고 여러분 보시기도 불편하시기도 하고 뭐 웹페이지 스크린샷 찍기도 좀 그러시고 그래서 다 긁어가지고 교재 뒤에다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만 간단하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뭐 보도자료 보시는 게 제일 만만하긴 합니다. 보도자료 같은 거는 많이 올라오지는 않고요. 뭐 굳이 여기는 기관 홍보를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기관 홍보가 꼭 필요한 데는 아닌데 뭐 가끔 뭐가 행사가 있거나 이랬을 때 말재료가 됨직한 것들을 찾아보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잠깐 홈페이지는 같이 볼게요. 일단 가보시면 이제 이렇게 웹진이라고 해서 기관 사회보라고 하죠. 기관 홍보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하게 현직 업무를 이해하시는데 여러 가지 뭐 자랑할 거나 어려움, 애로, 특히 자랑거리를 많이 적어 놓으시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 이제 범죄 백서인데 여기 아마 17년도로 돼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못 고쳐가지고 잘못했는데요. 범죄 백서는 이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2020년 버전은 아직 안 나왔고요. 최신판은 2019년 버전입니다. 법무연수원 게시판에 있는데 구글에서 2019 범죄 백서 치면 딱 나옵니다. 링크 타고 가서 다운받으면 되는데 어마어마한 분량의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공식 말 그대로 백서인데 그 중에 보호관찰 파트와 소년범죄, 뭐 교정, 검찰 5만 개 다 있는데 마약 등등등 파트별로 다 이게 범죄가 얼마나 있고 뭐 범죄자들의 뭐 유형, 뭐 범죄 유형,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총합이 되어 있는 기본서입니다. 연구자들한테는 그 중에서 보호관찰과 소년범죄 파트를 보시면 통계만 아니라요. 뭐 최근에 트렌드, 변화,
또 뭐 주목할 점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뭐 요거까지 보실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본인이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고 구체적인 어떤 현황 자료가 필요하다. 뭐 이렇다면 요거 이상의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다운 받으셔서 그냥 처음에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나 뭐 있나 이렇게 해서 다 말고 보호관찰과 소년범죄 본인이 관심 있는 한 파트 정도만 한번 쓱 그냥 훑어보시는 정도. 뭐 다 해봐야 2, 30페이지씩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번 소양 삼아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안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예방정책국 이게 제가 사실 없는 줄 알았는데 면접 준비 자료 만들다고 작년까지는 소개를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브 채널이. 그래서 좀 반가웠어요. 예전엔 법무부 채널에 그냥 이런 보호 관찰에 관련된 얘기가 그냥 같이 껴 들어가는 방식으로 있었는데 독립된 채널로 만들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주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런 것까지 알아보진 않았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래도 뭐 맞춤에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에 기존 거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검색으로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법무부 안에도 있으니까 예전 거는. 요거는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반드시 이거 보시면 여러분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현장에 관련된 부분의 영상들이나 뭐 그런 내용, 업무의 현장, 뭐 제도야 그냥 글로 봐도 되는데 뭐 재미있게 들어봤자 뭐 그 제도가 그 제도가 되는데 특히 이제 업무의 현장 자체 또 담당하시는 현직자들의 여러 가지 인터뷰 그죠?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몇 개 골라보시고 그냥 보지 마시고 골라주시면 어떻게 반드시 노트에다가 뭐 멘트가 됐건 내용이 됐건 좀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보고 흘러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100개를 보더라도 말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고요. 적어도 면접 때는 물론 소행으로는 당연히 쌓이시겠지만 우리는 면접을 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잘 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를 보더라도 10개를 쓸 수 있는데 10개를 보더라도 하나도 못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좀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쭉 보시면서 아 이런 거는 이럴 때 써먹으면 좋은 말재료겠다 생각하는 건 좀 몇 가지 좀 메모를 하셔서 노트에다가 항상 쌓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링입니다. 구글링 뉴스 검색 네이버 하지 마시고 네이버 하시면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보호관찰, 전자발찌, 소년범, 소년범죄, 보호직 공무원 예를 들자면 조두순은 이제 좀 끝물이라 좀 어떤 뭐 뉴스가 거의 안 나오긴 합니다만 하도 핫했죠. 지금도 여러분 선배들이 전담 마크맨으로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조두순 뭐 가석방 제도를 좀 늘리고 있습니다. 수용시설, 교도소가 워낙 미어 터지고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뭐 그전부터 가석방 제도를 이제 조금씩 넓혀야겠다고 했는데 좀 많이 넓혀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이제 교정직은 좋아요. 그죠? 교도소에 있다가 내보내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업무가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발찌 대상자가 계속 확대되면서도 늘어나는데 가석방 제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업무는 또 이중으로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만큼 인력 충원은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가 점점 힘들어지는 약간 그런 딜레마 속에 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거는 좀 어떻게 좀 좋아질 때가 오겠죠. 지금은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코로나도 마찬가지, 뭐 우수 미담 사례도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요. 뭐 요거 적극 행정이나 우수 미담 사례는 뭐 책 교재도 넣으려고는 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제가 뭐 기본적인 뉴스는 교재 뒤에 좀 있기는 한데요. 그건 뭐 좀 업데이트가 좀 마지막 면접 날까지는 되어있진 당연히 않을 테니까 저도 뭐 중요한 게 있으면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는 반드시 구글링으로 한 번씩 뉴스 검색 네이버 말고 구글 뉴스 검색을 한 번씩 쳐서 보시면 뭐 큰 뉴스는 아니더라도 소소하더라도 말재료가 된 최근 뉴스들을 어렵지 않게 바로 1초만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단단하게 관심도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KBS 정한역 종합뉴스는 이건 뭐 보호직만용은 아닙니다만 그냥 기본값으로 좀 세상 물정 아는 차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뉴스보다는 KBS가 뭐 정보량도 많고 뭐 좀 편중된 것도 좀 덜 해서 저는 엔간하면 그냥 KBS 저녁 종합뉴스 하나 정도는 풀 버전으로 그냥 보자. 실시간 라이브로 본방 사수할 거 전혀 없고요. 그죠? 요즘 뭐 인터넷이니까 다 나중에 뭐 10분 정도 지나면 다 뉴스들이 다 올라오니까 한번 언제든지 몰아서 좀 보고요. 그 외에 좀 짜잘하지만 좀 말재료가 될 만한 뉴스들은 제가 뭐 뉴스를 팔로우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단톡방에 넣어 드릴 테니까요. 그거 정도 좀 말재료가 듬직한 것들을 좀 챙겨보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건 구글링 그냥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공무원 면접의 어떤 기본기 정도의 느낌으로는 그냥 뉴스 하나 정도는 보고
제가 드리는 뉴스 정도 좀 챙겨보시는 것 정도. 예, 그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직은 사실은 질문들도 좀 뻔하고요. 면접위원들이 그렇게 막 거칠거나 뭐 따지거나 이런 분들 별로 없습니다. 되게 아마 고생한다고들 생각해서 좀 친절하게 뭔가 막 알려주려고 하는 분위기가 훨씬 더 강하지, 뭔가 이렇게 막 뾰족하게 이런 느낌은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실제 면접을 보시면 분위기로도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뭐 구체적인 건 이따 후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친 김에 홈페이지를 좀 볼게요. 저 범죄 예방 정책국 이제 들어가서 둘러보십시오. 제가 뭐가 보십시오 이런 얘기 들을 건 아닌데요. 일단은 먼저 웬만하시면 PC 버전으로 보시길 권합니다. 모바일 버전은 메뉴가 생략되어 있거나 없는 것도 있고요. 보기도 좀 불편하고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 먼저 배너죠. 뭐 팝업이나 배너인데요. 항상 중요하게 알려야 될 거라 기관에서 중요하게 홍보하고 있는 건 당연하게 배너에서 번쩍번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보면 그냥 약간 이미지성 홍보 배너이고요. 뭐 여기가 그나마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딱히 예, 사람은 가도 매뉴얼은 남는다. 잠깐만 이거 뭔지 모르겠네. 지금 7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보실 거 없는 거고요. 마음의 비례지. 이것도 있네. 희망나는 프로젝트. 이런 게 있네. 이게 뭐지? 제가 죄송합니다. 눌러보세요. 뭔지 이벤트나 이런 행사들은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서로 이제 봉사활동을 좀 연계하는 건가 모르겠네요. 한번 눌러볼게요. 뭐지? 왜 자세히 보기가 안 될까요? 무슨 행사 이름은 아닌가 보네요. 그냥 이름이 그런 것 같네요. 제가 잘 몰라서. 예, 이쪽에 번쩍번쩍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까 보시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사회봉사제도 관련된 그 행사를 좀 알리고 있고요. 다음에 아까 보셨던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뭔가 좀 한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좀 인터넷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인터넷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여기 보시면 범죄예방정책 웹진 나와 있죠. 이따가 설명드린 건데 웹진도 이렇게 한번 좀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 웹진도 한번 최근 거 눌러서 한번 좀 보시고요. 특히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현장입니다. 업무 현장에 관련된 이해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들을 좀 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2호로가 나왔네요. 이렇게 눌러보시고 쭉 그냥 보시면서 이렇구나 이렇구나. 제가 안타까운 게 기관 소개 이런 게 너무 메인으로 나와 있어서 좀 그래요. 예. 그 외에도 보면 약간 성공 사례, 미담 사례, 그리고 또 여러분들 고생하는 사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메모를 좀 해두시라라는 말씀으로 좀 드렸던 것이고요. 네. 음, 다음에 다른 거는 뭐 여기 사이트에 보시면 딱히 아셔야 될 내용은 없어요. 업무 분장을 보면 보호 관찰, 소년 보호, 치료 과목, 법 교육 이렇게 크게 5가지라고 네 가지라고 해. 네 가지죠. 네 가지가 기본 내용입니다. 뭐 법 교육은 뭐 그냥 뭐 좀 약간 껴가는 느낌이고요. 치료 과목도 뭐 아주 소수의 대상이다 보니 되게 보호 관찰과 소년 보호 이 두 개가 양대 탑이잖아요. 눌러보시면 주요 업무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요 얘기들은 제가 긁어가지고요. 여러분들 외부로 보시기가 불편해서 제가 늘 긁어서 여기 교재 뒤에다가 보면 업무 분장으로 다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같은 내용이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어떤 게 있는지 과별 업무 이런 조직들도 들어가 있는데 뭐 부담 없이 쭉 한번 둘러보시면서 뭐가 있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웹진이나 이런 특별한 자료 외에는 사실 딱히 뭘 보실 건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 보도자료가 어디가 있지? 보도자료가 없나? 보도자료가 법무부로 별도로 안 하나? 법무부로 하나? 법사랑 이벤트, 뭐 주변에 가까운 또 하나 여기 나와 있지만 이제 주변에 가까운 학교와 보건찰소가 어디 있는지 정도도 한번 확인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집 가까운 데로. 다음에 뭐 업무 안내 나와 있고요. 보도자료가 안부 알림마당 이건가? 예.
알림마당 주요 뉴스에 있는 거네요. 지금 이 메뉴가 이게 상단 메뉴랑 좀 헷갈리게 만들어 놔가지고 법무부 페이지가 이게 좀 뭔가 예 이게 좀 이렇게 이동하는데 좀 자유롭진 않습니다. 보면 여기 주요 뉴스 밑에 언론 보도 이렇게 나와 있죠. 공지사항 언론 보도가 이제 예 주로 이제 부도 자료들이 오는 건데요. 뭐 이런 거 했다 소소한 거기는 한데 여러 가지 좀 여러분들이 직렬에 관련된 지원 업무 분야에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한두 개 예시 정도는 좀 쓰시면 뭐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업 결연이나 후원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법령 자료 예. 여기 법령 자료에 보시면 예, 시행령, 보호관찰에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이거 뭐 법무 데이터 거기 가서 다 다운받을 수 있는 건데 뭐 궁금하시면 다운받으셔서 좀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뭐 알려고 했습니다. 라는 거에 근거로 뭐 쓰시는 것도 저는 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평소의 노력도 그것도 평소의 노력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좀 같이 봐주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교재 뒤에는 뭐 저기 그냥 안내만 드렸어요. 저기 보호관찰 등에 저기 관련돼서 여기 다 자료가 있으니까 같이 좀 다운을 받아서 보시면 좋겠다 생각은 좀 듭니다. 다음 이 정도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요. 아까 웹진 정도 보시는 거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별도로 범죄예방 365 라는 채널이 예, 드디어 독립돼서 법무부로도 독립돼서 있습니다. 보시면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한번 이것저것 느껴보셔서 눌러보시고 그죠? 어떤 것들이 좀 현장을 좀 알 수 있는지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요거 외에 좀 이건 좀 1년 아마 이내일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 뭐 1년 정도 아닌가 싶은데 뭐 여기만 봐도 주요 제도의 소개나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홈페이지보다는 요즘은 유튜브를 보는 게 훨씬 더 예, 도움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지금 구독자 수를 보면 구독자 수가 1200, 예, 1240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1240명.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좀 열심히 달아주십시오. 그것도 소소하지만 기관에 기여하는, 노력하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보실 때마다 꼭 눌러주시고요. 뭐 간단하게나마 코멘트도 좀 달아주시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기여하시는 바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이게 뭐 그러네요. 네. 보직 공무원이 되어 여러분의 꿈을 펼쳐보세요. 맨 앞에가 그게 나와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이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 정도. 그리고 요거 외에 그냥 보호관찰, 뭐, 그죠? 이렇게 좀 일반 키워드를 좀 쳐보시면 여기 말고도 뉴스 영상이라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죠? 보호관찰소. 그죠? 예, 보호관찰소 바로 5월 18일 날 조폭 출신 땡땡씨 그죠? 도망갔다가 잡혔나 보네요 보니까 이런 것들 이제 나오죠 최근 뉴스들이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있죠 TV조선 뭐 이런 데서도 보면 보호관찰제도에서 실지 예 현직께서 오셔서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한 것들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뉴스 보도들도 꽤 많이 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채널만 보지 마시고 좀 키워드 놓고 검색해서 몇 개 정도 더 골라보시고 메모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아까 법무부 TV, 법TV에서 아까 예전엔 다 있었는데 분리가 되면서 지금 단지는 고개는 그렇게 많이 컨텐츠가 많아 보이지는 않아서 뭐 그것도 몇 개 골라보시고 뭐 구독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뭐 특별하게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될 정보는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 정도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일단 10분 정도 쉬고 이제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서 보셨던 예, 기출 질문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보호 관련된 기출 질문 정리하고 후기들 예, 그 과목별로 후기들 간단하게 좀 짧고 굵게 리뷰를 하는 식으로 해서 예, 뭐 한 시간 뭐 한 잠깐 그 정도 내외로 해서 간단하게 훅 살펴볼 테니까 인강으로 들으시거나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어 저기 그 다음 타임 들으시기 전에요. 여기 요 교재에 실려 있는 6장에 실려 있는 뒤에 후기들 내용들만 일단 대략 그냥 눈대중으로 뭐 후기에서 뭐 온라인으로도 예, 저기 그냥 폰으로도 물론 보셨겠지만 한번 쭉 그냥
대충 한번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포인트 위주로, 제가 밑줄 치는 포인트 위주로만 알려드릴 거니까요. 일단 한번 보시는 걸 전제로 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타임은 좀 마무리 짓겠고요. 이어서 질문 아카이브부터 시작을 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뵐게요. 56분인데 7시 10분에 7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